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식 앱 켜고 삼성전자 검색하시죠? 저도 그래요. 근데 팔지 말지 아직도 감으로 결정하고 계시다면 오늘 9분만 투자하세요. 만원 경제학입니다. 어려운 경제 쉽게 풀어드리는 채널이에요.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팔아야 할까요? 버텨야 할까요? 먼저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렀는지부터 보죠. 시작은 미국 빅테크예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를 사상 최대 규모로 짓고 있어요. 구글 한 곳만 올해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는 돈이 우리 돈으로 3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 고성능 메모리, HBM이라는 초고속 메모리가 핵심이에요. 이 돈이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그 메모리를 만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로 갑니다. 삼성전자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 작년보다 19배가 됐어요. 매출도 역대 최대고요. SK하이닉스는 몸값이 1000조 원을 넘겼고 7월 10일에는 미국 나스닥에 직접 상장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들 헷갈리는 게 있죠. 회사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최근 코스피는 하루 만에 4.5% 넘게 빠지고 매도 사이드카까지 떴을까요? 첫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를 넘겼어요. 반에서 1등, 2등이 몰려있는 거랑 같아서 둘이 흔들리면 반평균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둘째, 지수를 2배로 따라가는 레버리지 상품들이 하락장에서 매물을 더 쏟아내면서 낙폭을 키웠어요. 셋째, 코스피가 9천을 찍었으니까 먼저 산 사람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겁니다. 실적이 꺾여서 빠진 게 아니라 너무 빨리 오른 뒤에 숨고르기였던 거예요. 반도체 수출은 3배 늘었고 시장도 이틀 연속 크게 반등하며 대답했습니다. 실적으로 진짜 웃는 쪽은 HBM을 만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장비 소재 회사들이에요. 조심해야 할 쪽은 부품비 부담지는 완제품 회사들, 실적 근거 없는 테마주예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도 하는데 그동안 적자였다가 이번에 메모리로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어요. SK하이닉스는 HBM에 올인해서 좋을 때, 더 화끈하고 나쁠 때 더 흔들려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 실적엔 도움되지만 외국인 투자자에겐 환차손 부담이라 자금이 빠질 수 있는 양날의 검이에요. 반도체는 몇 년 주기로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해요. 2017, 2018년에도 슈퍼사이클이 있었고 2021년에도 있었어요.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라는 새 수요가 얹어진 거라 지켜봐야 합니다. 나는 팔아야 하는 사람일까요? 버텨야 하는 사람일까요? A유형 산 이유가 남들이 사니까였거나 빚내서 꼭대기에서 산 사람은 지금 흔들림 버틸 체력이 없어요. B유형 AI 시대엔 반도체가 필수라는 이유로 산 사람, 감당 가능한 돈으로 산 사람은 하루하루 흔들림에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신호 3가지, 빅테크 데이터 센터, 투자 축소 여부, 반도체 마진 하락 여부, HBM 주문 감소 여부. 반대 시나리오도 있어요. 중동 정세 불안이나 미국 금리 정책 변화는 회사와 상관없이 판 전체를 흔드는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흐름의 큰 그림이었어요. 근데 팔 사람 버틸 사람을 진짜 제대로 나누려면 숫자를 좀 더 깊이 봐야 해요. 이어서 밸류에이션이랑 과거 사례까지 마저 가볼게요. 이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주가가 싸다 비싸다를 판단할 때 흔히 쓰는 지표가 주가 수익 비율, PER, 펄이에요. 지금 SK하이닉스는 앞으로 1년간 벌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대비 주가가 6배 수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버는 속도로 6년 모으면 지금 주가만큼 나온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도 이익 전망 대비 낮은 편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싼데 왜 다들 선뜻 못 살까요? 이유는 시장이 오늘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을 미리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잘 벌지만 내년에 메모리 값이 꺾이면 어떡하지? 이 걱정 때문에 싼데도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싸다는 건 앞으로도 이 이익이 유지된다는 조건이 붙은 싼 거고 그 조건을 확인하는 게 바로 아까 말한 3가지 신호입니다. 해외 비교도 잠깐 해볼게요. 대만의 TSMC는 파운드리 세계 1위 회사예요. 삼성전자와 파운드리에서 경쟁하는 관계고요. TSMC 실적이 좋으면 전체 반도체의 업황이 좋다는 신호로 같이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실적 발표 시즌엔 TSMC 발표도 같이 챙겨보면 도움이 됩니다. 한국 경제 전체로 봐도 반도체는 수출에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좋으면 단순히 두 회사 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수출, 나아가 원화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그림이에요. 그럼 종목을 하나하나 고르기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개별 종목 대신 반도체 관련 지수를 따라가는 상장지수 펀드, ITF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만 이것도 투자 추천이 아니라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정보 전달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과거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꺾였을 때 메모리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면서 관련 주가도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그때 배웠던 교훈은 호황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과 가격 사이클의 전환 신호를 미리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신호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과거에도 사이클이 꺾일 때는 항상 먼저 신호가 나왔거든요. 신호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습관만 있으면 급격한 하락에 무방비로 당하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하나 답하고 갈게요. 지금 신규로 들어가도 되냐는 질문인데요. 이건 각자의 투자 목적과 기간에 따라 다른 문제라 일률적인 답은 드릴 수 없어요. 다만 오늘 말씀드린 A유형, B유형 기준으로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게 감정적인 판단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실적 수혜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관련 장비 소재주, 조심할 종목은 부품비 부담받는 완제품 회사와 근거 없는 테마주였어요. 이 구도가 유지되는지 앞서 말한 세 가지 신호로 계속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분명히 짚고 갈게요. 오늘 영상은 특정 종목을 사랍하려는 추천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다룬 종목별 영향표와 체크리스트는 무료 리포트로 정리해서 설명란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자, 아직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확인해야 할 구체적인 일정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대입해보는 방법까지 이어서 가볼게요. 하나 더 짚고 싶은 게 앞으로 다가올 일정이에요. 다음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한 달 안팎으로 다가오는데 그때 나오는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 숫자가 이번 흐름이 계속될지 아닐지를 가늠하는 가장 직접적인 힌트가 됩니다. 이 날짜 달력에 표시해 두시면 좋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다음 분기 실적 발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회사가 직접 언급하는 HBM 수주 전망,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오늘 우리가 세운 판단 기준을 다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환율 쪽 일정도 챙겨보면 좋아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다음 금리 결정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 달러 강세, 약세의 흐름이 바뀔 수 있고 이건 앞서 말씀드린 환율의 양날의 검 효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실제 내 상황에 대입해보는 연습도 해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를 6개월 전에 여유자금으로 매수했다면 이건 비유형에 가깝고 오늘 말한 세 가지 신호가 아직 안 나왔다면 계속 지켜보면서 버티는 전략이 합리적이에요. 반대로 최근 한 달 안에 급하게 신용거래로 매수했다면 이건 A유형에 가까울 수 있어요. 이 경우엔 오늘 영상에서 강조한 대로 무리한 포지션부터 줄여서 강제 청산 위험을 없애는 게 최우선입니다. 종합해서 오늘 대본을 세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메모리 수요를 밀어 올렸다. 최근 급락은 실적이 아니라 쏠림과 차익 실현 때문이었다. 그리고 판단은 내가 왜 샀는지와 얼마나 버틸 체력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자주 나온 질문들을 모아서 따로 답변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질문이 다음 콘텐츠의 주제가 됩니다. 만원 경제학 매일 밤 8시에 하나의 뉴스가 내 돈과 주식에 어떻게 도달하는지 이야기로 풀어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까지 눌러두시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